자, 역사학자이면서 또 문화재 관리 업무를 소시적에 해본 적이 있었던 우리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준혁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제 수원시 학예사로 계시면서 네. 각종 문화유산을 지키고 잘 가꾸는 일을 담당하셨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예, 문화재 관련 업무를 이제 오랫동안 한 9년 했었고요. 아, 예, 또 저 경기도 문화재 전문위원도 했기 때문에 네. 예, 문화재는 뭐 하여튼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중에 전문가죠. 사실 문화재청장 하셨으면 딱 좋았을 텐데 지난 정부에서 말이죠. 네네. 예, 어쨌든 뭐 네. 지금 김건희가 어좌의 안전 사건 국민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자기가 뭔데 거기에 앉는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의원님은 이 소식 처음 접하시고 어떠셨어요?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미쳤구나. 미쳤구나. 네, 두 번째는 예, 김건희는 상상이 안 가는 일을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는구나. 일상적으로. 예. 그래요. 자, 이 어좌 착석은 이건 상상도 못할 일 아닙니까? 어느 누구도 못할 일 아니에요? 상상이 안 가는 일이고요.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네. 그 해방 이후 네, 우리가 이제 민주화된 나라에서 예, 역대 대통령 뭐 이승만 독재 정권 시절,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 전두환 노태우 군사 독재 정권 시절에도 이 사람들조차도 경복궁 근정전 어좌라든가 네, 창덕궁 인정전 어좌에 예. 올라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조선시대에서도 수렴청정을 하는 대왕대비가 실제로 존재했지만 네, 이 대왕대비조차도 국왕의 어좌에는 앉지 않았어요. 네. 왜 그러냐? 그것은 임금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김건희가 마치 자신이 임금인 양 그 자리에 앉은 거 이건 뭐 좀 놀라운 일이죠. 네. 김건희가 왜 그랬을까요? 그 심리를 좀 분석해 보신다면. 저는 김건희가 스스로 왕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이번에 이제 그 11월 5일, 6일 네, 국회 운영위에서 네. 대통령실에 대한 이제 국정감사가 있을 예정인데 네네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에 대한 국정감사를 제가 지금 세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 네. 여러 공간 안에 왕비가 진차년을 여는 병풍들이 걸려 있어요. 네. 이것은 이제 매우 희귀한 일들인데 보통 이제 왕실에서 진차년을 하더라도 국왕의 어떤 진차년이 거의 대부분이고 네. 그 진차년을 이제 당시 도화서 화원들이 병풍으로 만들어서 네. 이렇게 그려놓는 건데 네. 근데 보통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왕비의 진차년 병풍으로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네. 청와대 영빈관 역시도 그렇게 다 바뀌어 있어서 네. 제가 그때 이제 전문가로서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저밖에 없었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보면서 김건희가 진짜 왕이 되려고 했구나. 그러니까 그런 저는 연관성을 갖고 네. 경복궁의 근정전 어좌에 앉았다고 생각을 전 합니다. 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하기로도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내란을 일으켜가지고 성공하면은 이제 윤석열이가 종신 대통령을 하다가 중간에 김건희한테 권력을 넘겨주고 그렇게 해서 김건희가 또 종신으로 집권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것들이 당시에는 뭐 우리가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 혹은 뭐 그런 글쎄요. 가능성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적 입장에서 네. 계획이 돼 있었다라고 지금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공무원들이 사실 제지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있는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이 제지했어야 당연히 맞는 것이기도 하고 네네. 또 당시 이배용 국가위원장이 함께 배석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 양반은 거기 왜 있었을까요? 근데 이제 이배용 위원장이 이제 조선시대 전공자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배용 위원장을 이제 불러서 예. 같이 경복궁을 이제 안내해달라고 했는데 그 자리를 이배용 위원장이 좀 앉아보면 어떻겠냐라고 했었다고 기사에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정말
황당한 일이죠. 조선시대를 전공한 역사학자 출신이 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 네. 얼마나 잘 보이려고 그런 겁니까? 글쎄 정말 말이에요. 부끄럽기로 말할 수 없는데 네. 설령 뭐 그렇다 하더라도 당시 그 문화재 청장도 있었는데 네. 청장이 이거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네. 이건 뭐 공무원들이 다 간신배들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올곧은 공직자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무너지고 망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긴 그 자리에서 여사님 안 됩니다라고 했었으면 바로 그 사람이 끌려 나갔을 거예요. 예. 아니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안 되는 게 있잖아요. 네, 네. 해서는 정말 안 되는 거. 네, 네, 네. 그런데 김건희는 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조차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어제 한번 앉아볼게.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네. 윤석열하고 같이 경복궁 뒤에 건청궁에 곤영합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것은 더더욱 놀랄 일이고 언론 기사를 보니까 예, 예. 그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둘이 예. 명성황후 침전이었던 곤영합에 들어가서 10분 동안 어느 누구도 배석하지 않게 하고 둘만 있었다는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게 그래서 여러 구구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게 혹시 그 안에서 주술과 관련한 행동을 하지 저는 뭐 않았겠는가? 100%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분명히 네. 부적을 어딘가에다가 남겨놨을 것이다. 부적. 예. 오호.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명성황후의 이제 곤영합에 간 이유는 뭔가 이제 뭐 천공이든 아니면 건진이든 누군가 네. 사이비 주술사로부터 네. 명성황후 침전에 가서 네. 뭔가를 놓게 됐을 때 네. 영구집권할 수 있다. 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건청궁이라고 하는 것이 경복궁 안에 또 다른 궁전이에요. 예. 그래서 고종이 예. 명성황후의 궁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당시 국가 권력을 명성황후가 잡고 있었거든요. 예. 예, 그 대신들로부터 국왕이 업무 보고를 받을 때 네. 그때 그 옆에 명성황후가 앉아 있었어요. 아이고야. 이거는 조선시대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이죠. 그래서 그 명성황후를 위해서 네. 궁전을 다시 지어준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왕비들은 그 왕비의 침전이 보통 있잖아요. 그죠? 네. 만약 경복궁이다 그러면 뭐 교태전이 있는 것이고, 예. 창경궁이다 그러면 뭐 통명전이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왕비의 침전이 있는데, 예. 이런 왕비 침전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궁을 갖고 싶어 했던 거예요. 명성황후가. 야.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건청궁이고, 건청궁 안에 이제 곤영함, 곤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거든요. 예. 어떤 왕비를 뜻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왕비를 중전, 가운데 있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해서 중전이라고도 하지만 곤전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곤영합 안에서 명성황후가 이제 거처를 했는데 네. 명성황후가 이제 나중에 일본인들로부터 시해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아마도 그런 시해를 극복하고 뭔가 영구집권을 위해서, 김건희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부적을 만들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그 민비의 그 어떤 뭐 그 자신의 어떤 권력적 욕망을 투영시킨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가유산청이 예. 지금이라도 그 곤영합 안에 들어가서 네. 샅샅이 뒤져야 된다. 아하. 그래서 그 안에 뭐 베개일 수도 있고, 예. 아니면 뭐 그 이불일 수도 있고, 네네. 이런데 안에다가 저는 넣어놨을 가능성이 있을 거다. 아하. 예. 아니면 뭐 그 침전 밑에다가 넣든지, 네네네. 그럴 개연성은 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주술적 행위를 하지 않고서야 네. 두 사람이 단둘이 그 자리에 10분 동안 있을 리가 없죠. 딴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내보내고 둘만 그렇죠.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네. 부적을 하나만 놨을까요? 많이 놨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거는 그것까지 뭐 확인할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국가유산청입니까 지금? 문화유산청? 네, 이제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네, 알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민비가 못다 이룬 꿈을 내가 이루겠다, 뭐 이런 차원이었나요?
전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단히 미쳤군요. 예. 참 저는 이번에 이 언론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서 네. 우리나라 3년간이 네. 정말 이 김건희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구나. 네. 최근에 이제 대통령이 되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네. 김건희하고 윤석열하고 아주 엄청나게 큰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근데 그 부부싸움 내용이 예. 단순한 부부의 싸움이 아니라 예. 인사권을 놓고 싸웠다는 거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김건희가 윤석열한테 인사권의 지분 50%를 내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다는 건데. 네. 근데 이제 실제로 50% 이상의 지분을 요구하니까 아마도 두 사람의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패배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겉껍데기만 대통령이었고 네. 실제 대한민국의 지배자는 김건희였는데 이게 비극이라고 하는 거죠. 네. 라마다 호텔에서 줄리라는 이름으로 네. 활동했던 그 사람이 네. 이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네.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모든 인사권과 행정권을 휘두르고 국가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나라를 망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하나의 상징이 경복궁 근정전 어저에 올라간 거죠. 예. 결국 우리들은 문화재 위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네. 경복궁 근정전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아하하하. 근정전 바깥에서 근정전을 내부를 들여다 보았지 네, 그 안을 들어가 볼 수 없거든요. 네. 근데 네. 김건희는 종묘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고 아하. 거기 카페처럼 가꾸려고도 했었고. 참 뭐 종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신성한 공간입니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글쎄 말입니다. 것과 다르게 예. 우리가 종묘 사직이라고 해서 예. 그 종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데 네. 그것을 마치 자신의 개인 안방처럼 사용했다? 네. 이건 정말 물의 도를 넘어선 겁니다. 이건. 그 의원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뭐 종묘를 카페로 가꾸려고 했다든지 뭐 이렇게 그 어좌에 앉는다든지 이게 그 기본적으로 조선의 문화유산을 이제 한마디로 능멸하는 건데 또 이자들이 친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 어떤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마치 과거에 일제가 말뚝을 박았듯이 네. 우리 문화유산을 훼손한 건 아닌가 이런 부분까지 상상의 영역이 뻗치게 됩니다.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건진 그 비밀 예. 그 신전 안에 아마테라스 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아마테라스 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네. 바로 이제 일본의 이제 신교의 네. 어떤 상징인데 네. 그것은 그 일본의 왕후가 네.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 아마테라스와 관련된 것이 일광이잖아요. 일광. 네, 일광. 예, 일광인데 일광이 예.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사당이 일광사입니다. 네. 동경에 있어요. 예. 그 윤석열이 부산 갔을 때 일광횟집 갔죠? 예.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 일광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런 그러네. 측면에서 저는 일본의 일광, 아마테라스의 어떤 그 대한민국의 지배, 한반도의 지배를 생각하면서 경복궁 근정전 내지는 또 명성황후 그 침전인 곤영합에 가서 무언가를 했을 가능성은 함께 존재한다. 네. 그러니까 김건희 스스로가 예. 아마테라스의 후신이 되려고 하는 가능성도 존재할 수 정말 있다. 놀고 있네요, 진짜. 이 미친. 아이고, 진짜. 아니 뭐 그 건진 같은 경우, 전성배 같은 경우에 속해 있는 교단이 일광조계족입니다. 그냥 유사 조계족인데 예. 일광조계족이고 일광하고 여러 가지로 연결고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김준혁 의원님, 귀한 말씀 오늘 잘 들었습니다. 깊은 해설 역시 대한민국 최고의 문화유산 해설가이자 역사학자이자 또 국회의원이신 김준혁 의원님, 이 아침에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바쁜 일정이 있으셨는데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또 인터뷰에 응해 주셨습니다.